안녕하세요. 이지웰 로그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아직 밤인지 새벽인지 분간도 안 되는 시간. 시계를 보는 순간 잠은 이미 달아나 버립니다. 괜히 깼나 다시 자야 하는데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더 분주해지고 결국 침대를 벗어나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이 나이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시작으로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각성은 단순한 수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을 미루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정비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계속 잘리면 회복은 뒤로 밀리고 부담은 쌓이게 됩니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에 이유 없이 졸리고 예전보다 감정 기복이 잦아졌다면 그 시작은 밤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그리고 아직 돌이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예전과 다른 잠. 예전에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꺼졌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고 잠들어도 깊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이를 체력 문제나 스트레스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부 리듬의 변화. 우리 몸에는 하루의 흐름을 구분하는 내부 리듬이 있습니다. 깨어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 체계입니다. 이를 생체 시계 또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이 신호가 또렷했습니다.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해가 뜨면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밤에는 생각이 많아지고 낮에는 졸음이 몰려옵니다. 잠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밤을 밤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문제인 겁니다. 잘못된 해결 방식. 이걸 모른 채 잠의 양만 늘리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침대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수면의 질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일찍 자야지 하고 억지로 누워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좀 더 자야지 하고 침대에 오래 있어도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 침대는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잠과 씨름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시간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그래도 6시간은 잡니다. 깨긴 해도 다시 잠들어요. 이 말만 들으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수면은 시간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밤에 여러 번 깨어나는지,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거운지, 낮에 가만히 있으면 졸음이 오는지,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몸은 밤에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복이 밀리는 몸. 이 상태가 이어지면 몸은 회복해야 할 일을 낮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 결과 피로는 쌓이고 잠은 더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에 피곤하고 낮에 피곤하니까 오후에 졸고 오후에 졸았으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몇 년이 지나서야 그때부터 잠이 달라졌구나 하고 돌아봅니다. 하지만 다행히 2단계는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숨겨진 패턴 찾기. 자신의 수면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주일 정도 간단한 기록을 해보세요.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실제로 잠든 시간은 언제인지,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일어난 기분은 어땠는지, 이 기록만으로도 자신의 수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 잠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부분 근육이나 관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뇌와 혈관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디스크 정리와 같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깜빡했네, 뭐 하려고 했더라가 잦아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뇌가 충분히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혈관의 회복 시간. 혈관 역시 밤에 회복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낮 동안 혈관은 계속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혈액이 흐르고 압력이 가해집니다. 밤에는 이 긴장이 풀리면서 혈관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부족해지면 혈관은 항상 긴장한 상태로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이 흔들리는 분들일수록 혈압, 혈당과 관련된 불편함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의 균형. 수면 중에는 여러 호르몬이 분비되고 조절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세포를 회복시키고
멜라토닌은 수면 리듬을 조절하며 코르티솔은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지면 몸 전체의 밸런스가 흔들립니다. 식욕이 달라지고 감정 기복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한 가지로는 부족한 이유. 잠에 좋다는 음식이나 방법을 이미 여러 번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따뜻한 우유, 바나나, 허브차, 명상 앱, 수면 영양제. 그런데 생각만큼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잠은 한 가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긴장이 풀려야 하고 머리가 쉬어야 하며 하루의 흐름이 함께 맞아야 잠은 제 역할을 합니다. 근본 원인을 보지 못한 채 대부분의 방법들은 증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잠이 안 와요라는 결과에만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왜 잠이 안 오는가입니다. 몸이 긴장해 있는 건지, 머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건지, 리듬이 깨진 건지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모른 채 해결책만 쌓으면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미미합니다. 방향을 다시 잡을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더하느냐보다 몸이 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잠에 실패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 방향을 바로잡을 차례입니다. 첫째, 아침의 신호를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커튼을 치고 어두운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몸에게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빛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여세요. 가능하다면 창가에 서서 5분만이라도 햇빛을 쬐세요. 흐린 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 조명보다 훨씬 강한 자연광이 눈을 통해 들어오면 뇌는 이제 낮이구나를 명확히 인식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저녁에 수면 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둘째, 기상시간의 일관성. 기상시간만큼은 일정하게 유지해보세요. 주말에도 늦게 잔 날에도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제 늦게 잤는데 왜 일찍 일어나야 해?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은 언제 일어나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녁에 잠드는 시간도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규칙적인 기상시간은 몸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 밤으로 가는 준비 시간. 잠들기 전에는 몸을 낮에서 밤으로 보내는 준비 시간을 만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다음을 시도해 보세요. 조명을 낮추세요. 밝은 조명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간접등이나 따뜻한 색의 조명으로 바꾸세요. 화면을 멀리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대에서 스크롤을 내리는 습관은 잠을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간단한 루틴을 만드세요.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물 한 잔, 일기 쓰기 등 자신만의 루틴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순서로 하면 몸이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를 학습합니다. 침실 환경 점검하기. 잠을 자는 공간 자체도 중요합니다. 다음을 체크해 보세요. 온도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가요?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18-20도 정도입니다. 몸이 약간 시원하다고 느낄 때 깊은 잠에 들기 쉽습니다. 소음 완전히 조용할 필요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소음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백색 소음이나 자연 소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둠 작은 불빛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고려해 보세요. 낮 시간 활용하기. 밤에 잠은 낮에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절한 활동, 완전히 누워만 있으면 몸은 피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으니 몸을 움직이세요. 단, 저녁 늦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조절.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있습니다. 낮잠 관리. 낮잠이 필요하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 이상은 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 내려놓기.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내일 할 일, 걱정거리, 후회. 이럴 때는 생각 비우기 노트를 활용해 보세요. 자기 전에 머릿속 생각들을 간단히 적어두는 겁니다. 완벽한 문장일 필요 없습니다. 단어 몇 개만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이건 기록했으니 잊어도 되라고 인식하고 조금 더 쉽게 쉴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법들을 오늘 시작한다고 내일 당장 완벽한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몸의 리듬이 다시 자리 잡는 데는 최소 2주, 3주가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요즘 좀 낫네라는 순간이 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은 잘 안 되는 날도 있을 겁니다. 늦게까지 약속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거나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망쳤네 하고 모든 걸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날 다시 루틴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수면 개선은 완벽한 하루하루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 찾기.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관찰하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파악하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세요. 어떤 분은 따뜻한 샤워가 도움이 되고 어떤 분은 오히려 가벼운 스트레칭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대부분의 수면 문제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경우, 콧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경우, 낮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졸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다리에 이상한 감각이 있어 잠들기 어려운 경우, 이런 증상들은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같은 의학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잠 때문에 병원을 가는 게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훨씬 쉽게 개선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심 3가지. 아침에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분명히 주세요. 기상 시간만큼은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몸을 낮에서 밤으로 보내는 준비 시간을 만드세요. 이 3가지만으로도 몸은 다시 리듬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쉬어야 낮에 더 활기차게, 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시고, 새벽에 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른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밤이 조금은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